여기 개발자의 꿈을 키우며 매일 열심히 공부하던 청년 순조 씨가 있습니다. 평화롭던 어제 저녁 순조 씨에게 버그보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한 달 전 승조 씨에게 프로젝트를 맡기고 그 보상으로 돈을 주기로 했던 고객의 일방적인 대금 지급 거절 통보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승조 씨가 밤을 지새면서 정성스럽게 만든 결과물을 넘겨줬는데 퀄리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핑계와 함께 약속한 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억울함도 잠시 승조 씨는 다음과 같은 걱정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무섭고 혼자 해결하자니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렵게 판례를 찾아봐도 용어가 어려워 이해조차 어렵고 소송 비용이 떼인 돈보다 더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무엇보다 당장 합의를 시도하던 고소를 진행하든 복잡한 법률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AI에게 물어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모호한 답변뿐 승조 씨의 머릿속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은 승조 씨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만 개의 판례와 50만 개의 정교한 청킹 데이터를 무기로 전문가 없이도 누구나 법률 문제를 원터치로 해결하는 서비스, 바로 로딩입니다. 벼랑 끝에 선 승조 씨가 로딩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승조 씨의 상황인 못 받은 돈 카테고리를 누릅니다. 이후 체크리스트와 상세 설명 기능을 이용해 승조 씨의 구체적인 상황을 작성합니다. 상세 설명 기능에는 승조 씨의 상황을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결과물을 전달했는데 고용인이 돈을 안 주려고 하는 상황이네요. 다음으로 유사 판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딩은 6만 개의 판례 데이터 중 앞서 입력한 승조 씨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판례 5개를 제시해 줍니다. 가장 유사도가 높은 판례를 누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속 AI 핵심 분석 요약을 내용해 보니 품질 저하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네요. 승조 씨의 사례와 매우 유사합니다. 아래는 전문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페이지로 돌아가서 해당 판례를 포함해 유사도가 높은 여러 판례들을 선택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법률 데이터가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건 성격 대조 분석이 방사형 그래프로 되어 있어 유사 판례와 승조 씨의 판례가 유사한 사건임을 한 번에 알 수 있네요. 추가적으로 증거력이 높은 반면 합의 가능성은 낮아 합의보다는 법정 증거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어요. 예상 형량 분포 또한 파이 차트를 통해 승조 씨와 비슷한 사건들의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차트에 따르면 청구 전액 인용이 92%나 됩니다. 아마 승주 씨는 돌려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적정 합의금도 예측해 주네요. 막대 그래프 시각화를 통해 승주 씨와 유사한 판례에서는 500에서 10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이 측정되어 있음을 확인만해 보이고 약 580만 원과 지연 손해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산출 근거 또한 있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AI 핵심 편리 판단과 참조 판례 정보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 추후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AI가 고소장을 추천해 줬으니 고소장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승조 씨의 사례를 기반으로 고소장 초안을 완성해 주었네요. 챗봇을 이용해 인적사항이나 증거자료 등 세부사항을 적어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빠르게 고소장 초안이 완성되고 있어요. 이로써 승조 씨는 못 받은 돈에 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승조 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준 로딩은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저희 로딩의 주요 기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의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사용자에 맞는 판을 찾고 판례 데이터의 시각화, 법률 문서 작업을 구현하기 위해 오픈서치와 나이, 랭체인으로 레그를 구현하였습니다. 처음 레그를 구현한 뒤 100개의 판례를 넣고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임베딩된 사용자의 질문과 오픈서치에 들어있는 판례 중 가장 유사한 5가지를 뽑아내는 방식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 문맥적으로 겹치는, 즉 유사도가 높은 판례를 검색할 실제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의 양을 늘리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초기 테스트와 달리 실제 서비스 수준인 6만 개의 판례를 도입하자 청킹된 데이터는 약 50만 개로 급증하였고, 수백 판례 벡터가 매우 좁은 공간 내 비슷한 선상에 위치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테스트 때와 같이 가장 유사도가 높은 판례 5개를 추출했지만 이는 사용자의 질문과 문맥적으로만 비슷할 뿐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판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검색을 도입합니다. 벡터 검색은 문맥은 잘 읽지만 미세한 법률적 단어나 고유 명사 등에는 취약합니다. 이러한 벡터 검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덱을 적용하여 과실치사나 형사 같은 특정 법률 용어나 핵심 키워드가 포함될 경우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문서 특유의 전문 용어 매칭의 성능을 높여 판례 데이터 간의 변별력을 주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판례를 뽑아내기 위해 비대칭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질문과 판례문은 문장 구조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사용자의 질문은 비교적 짧고 의도가 담겨 있는 반면 방대한 판례 문서는 길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문과 판례 데이터를 제미나이 임베딩의 테스트 옵션을 이용해 각각 다르게 임베딩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지시는 의도가 있는 방향의 가중치를 두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판례 근처의 벡터로 임베딩되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판례가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원터치 법률 서비스 로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주간 고생한 팀원들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